곳에 취직하려는 사람들의 면접장이야. 면접을 통과하면 세금으로 높은 급여 받아가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여러 분야에서 큰 일을 정하고 행할 수 있는 권력을 우리가 주는 거거든. 이명박 때부터 뉴라이트라는 일본의 식민지를 정당화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괴랄한 사상을 전파하려는 세력이 나타났어. 아이들에게 그런 얼탱이 없는 의식을 주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자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내세운 거야. 같은 민족이 핍박받고 피 흘릴 때 지 목숨 하나는 일본의 비부터 잘도 살았는지 다 늙어서 대학 강단에 서서 이상한 얘기나 짓거리고 마치 한덕수 같아. 적당히 젊은 날 헤쳐먹고 누리고 살았으면 이제는 욕심 내려놓고 여생이나 즐기시지 뭐 한다고 나서가지고 아휴. 이렇게 광복 후 부정하게 받은 재산으로 엘리트를 합치고 좋은 교육받아서 이 나라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전혀 엘리트스럽지 않은 녹슨 엘리트들을 다 몰아내야 돼. 학계에서 가장 중립적인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학자입니다. 세종대학하고 거의 맞는 그런 비행기를 후진국의 독재는 말이죠. 사실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 후진국에 왜 독재가 필요해? 이승만이 계속 법을 무시하며 죽을 때까지 십수년 왕노릇하는 것이 후진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자국 민족을 빨갱이로 몰아서 수십만 명을 죽였어.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야? 죽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었어? 그리고 지들 맘대로 멋대로 갈라놓은 나라를 왜 함부로 적국으로 간주해서 그쪽을 쳐다보기만 해도 적국 편드냐고 하면서 쏴 죽여. 이 미친놈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권력을 탐하는 놈들이 그러느라고 사고친 자신들의 행위는 마치 좋은 것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했던 국민들의 행동은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게, 이런 게 바로 가해자의 논리지. 그런 짓을 해서 누가 피해를 받는데? 국민이잖아. 묻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의식을 가진 분으로 보여주십니까? 대답하세요. 그래서 미국 국적 취득했는데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그 아들 한국말 잘한다고 채용하는 이런 재밌는 개그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취득해서 무슨 돈으로 했죠? 이모들이 이후에 이모들이 줬다고요? 예, 임시스터들이 말이죠. 자기들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공동으로 저축한 자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모들이 조카 한국에서 아버지도 버저스 대학 교수인데 이모들이 대줘서 집사를 보낼 수 있습니까? 뒤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확인. 아니 모른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모릅니다. 그 집에서 지금 누가 삽니까? 그 집에 제가 살지만은 지금 살죠? 예, 위원장께서 사시는지 누구 돈으로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당시 경제권이 저 집사람한테 있었고 아니 그래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몰라요. 그냥 모른다고 그러면 다예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만나셨으나 만난 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요? 라고 친분이 있으시죠? 전혀 뭘 동영상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동영상으로 보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죠. 이건 민주당 한 의원이 저 영감이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고 거짓말하는 것을 채집해서 영상으로 튼 거야. 빼박이잖아. 본인 얼굴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딴 생각을 했다느니 또 이런 말장난을 하면서 능구렁이같이 굴고 있어. 이런 짓거리를 해도 아무 후환이 없는 게 바로 이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인간들이야. 저딴 인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수라면서 추켜 세우고 힘이 있다고 숭배하고 있어. 그에 반해 민주당은 족밥으로 보고 기득권이 갖고 있는 힘에 멋있다고 한편이 돼서 응원한다고 해서 쟤네들이 개개인 국민에게 뭐라도 쥐어주나? 허구없는 하는 짓들이라고는 앞으로 만들어갈 영상에서도 보여줄 게 많지. 저 다시 시간 빼고 다시 틀려주세요. 생각이 못했고 강의 주제가 14주로 했는데 첫 주하고 마지막 주 빼고 다 이승만이에요. 강남에 시가 12억이 넘는 아파트가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2001년 당시에는 집이 네 채가 되게 됩니다. 부인 앞으로 두 채, 본인 앞으로 두 채. 96년도에 15대 총선에 출마를 합니다. 총선 직전에 서초동 우성 아파트를 팔게 됩니다. 두 가지 없는 것이 재산이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배경호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낙선하자마자 강남 성지 오피스텔에 또 부인 명으로 오피스텔을 사고요. 96년에 출마를 할 때 대학 교수를 사표를 냈었습니다. 사표를 내다 보니까 그동안에 썼던 연구실 자체가 없어지면서 책을 보관할 만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지금 책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무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임명한 예가 없어요.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군 출신 측근 인사를 임명해서 근데 측근에게 맡기고 싶다 하는 뜻 이외에는 별다른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 잘 활용해서 떳떳하지 못한 재산도 문제지만 일단은 국세청장을 하기에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야.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지만 이때도 나란 일 하는 인물을 뽑는데 소꿉놀이 마냥 지 아는 사람 갖다 꽂아놓고 그러고 있어.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 부처의 짱이 되고 전두환이 그랬던 건 따져서 뭐해. 어디 그뿐이겠어? 전문가가 따로 있으면 네가 왜 그 자리에 처앉으려고 하니? 네가 배워야 할 그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으면 되지. 우연히 알아가지고 간혹 연락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그 얘기를 꼬주고 합니까? 후보자도 골프 잘 치죠. 같이 갔죠. 아닌 걸로 기억합니다. 기록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후보자의 부인과 박경재 씨가 천공항 면세점에서 3,000불짜리 샤넬 핸드백을 이래도 박경재 씨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고 스폰서도 아니고 그런 관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얘 이런 족같은. 너와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식의 검찰은 필요가 없어. 제대로 바로 세우라는 법은 안 세우고 지들끼리 조폭마냥 세력 이루어서 세금으로 고액 월급 받아가면서 범죄자 잡범 못지않은 별별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는 다 봐주고 이런 직원은 너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잘라야
받아야 마땅해. 노무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속 의견을 냈다고 보도가 됐는데 15억 5천만 원을 빌렸고 함께 골프 여행을 했고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하고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관계 아니니까 입 닥치고 믿으라 이 말이야. 28억 7,500만 원의 고가 아파트를 23억 5천만 원의 빚을 말이죠. 이 23억 이자가 대략 800만 원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벌고 있기 때문에 7월 달부터 나간대죠. 벌면 얼마를 벌겠습니까? 뭐 며느리도 벌고 있고 며느리가 후보자 생활을 또 보태줍니까? 5억을 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세금도 못 내시는 분이 어떻게 5억을 빌려줍니까? 종합소득세도 안 내셨고 주민세도 안 내셨습니다. 세금 안 낸 이유가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인께서 6천만 원대의 고급 수용차예요. 부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그때마다 면세점에서 3,000불, 3,000불, 90만 원짜리 샌들 구두, 핸드백, 보석, 향수, 속옷, 고가의 명품을 그 아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직접장 하나 안 돌렸다고 신문에 보도하는데 사실입니까? 수억은 부조금 들어올 텐데 왜 바보처럼 그렇게 연락 안 했습니까? 아들도 원하지 않고 저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서 어디서 결혼시켰습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했습니다. 주변에 일치 안 알렸습니까? 팀당에선 저걸 쉴드 쳐주겠다고 아들이 결혼했는데 청첩장도 돌리지 않고 소박하고 욕심없는 사람이라 이거야. 청첩장을 돌렸으면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왜 연락을 안 했냐며 호통을 치듯이 칭찬해주는 거야. 워크힐 W 호텔에서 안 했습니까? 예, 야외에서 했습니다. 호화 호텔입니다. 자식들 위장 전입해서 학교 보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보험 사기 비사건 알고 계십니까? 저희 매형이 운영하시다가 사업에 좀 실패하신 회사입니다. 10억 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선박을 고의로 침범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바로 나서 긴급 지명수배를 받았습니다. 46일이 지나서야 자진 출두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긴급 체포 승인 권한들을 불과 40분 뒤에 경찰이 석방주의 권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화 안 하실 없습니까? 저한테 내용을 얘기를 해서 담당 검사한테 매형이라는 사실은 고지를 했습니다. 압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간부의 친척 매형이 범죄 수배자로 잡혔는데 거기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해서 지검장이 그거 조사하고 있는 피의자 내 매형이야 이걸 왜 말해.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람 드러내는 거 자랑 아니면 잘 봐달라 이런 거 아닌가? 지가 붙잡힌 피의자가 자기 매형인 게 자랑스러워서 말했겠어? 40분 만에 석방된 걸 몰랐대. 그게 지가 전화한 효과 아니겠어? 인지상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런 것들이 지금 이 나라에 사법을 바로 세우겠다며 곳곳 지역의 장으로 가 있다는 얘기야. 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담당 검사한테 그걸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압력이 있겠습니까? 김준규 씨가 국민이면 담당 검사가 전화 받겠어요? 전국의 검사가 몇 명이면 1,700명입니다. 1,700명이 다 자기 가족 있고 친인척 다 있는 제각기 전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슨 인지상정이고 당연하다 그러시는데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거나 뭐 이런 사실이 있는 겁니까? 지방을 많이 다니고 외국을 갔다 오고 제 주민등록을 때 애를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의식이 있나 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504명의 국민을 입건을 해서 733명을 기소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냥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정상 참작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알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주민등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미스코리아 심사위원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듯 세상 모든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 취미로 승마하고 요트 타고 미스코리아 심사위원하고 하는데 다양하고 진취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칭찬을 하고 앉아있어. 내가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위원 뽑는 기준은 모르겠지만 웬 엉뚱하게 검사장이 거기서 나와? 검사가 미의 기준을 뭘 알고 뽑아? 추천했다는 병신이나 나가는 놈이나. 사정기관이 장이 과연 적절한지 시장이 추천을 해서 위촉장까지 온 상황에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다. 공식적인 업무니까 나가라 라고 권유하셔야 되거든요. 법의 위반은 안 됐다는 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간 것처럼 답했는데 바로 박영선이 폐부를 찌르지. 당시 검찰의 공식 답변은 기관장으로서 공식 업무라고 답을 했던 거지. 말이야 똥이야. 대전고검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나갔다? 시발. 그럼 이건 업무 시간으로 포함됐었고 돈 받고 나간 거네. 나중에 후배한테도 그런 일 생기면 내보낼 거냐니까 법의 위반은 아니래. 그럼 법으로 검찰 업을 하는 사람은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하지 말라고 따로 법에 써놔야 되는 거야? 검찰 너네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세세하게 일일이 다 정해줘야 돼? 인간 기본 상식으로서 할 거 안 할 거 구분조차 못해가지고 그걸 법으로 다 매뉴얼을 알려주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사면 계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를 일으켰어요. 사면 계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더 이상 발언하는 것은 그런 적절하지 무책임한 답변 여기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정부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첩보에서 나온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부적절합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게 부적절하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얘기를 하세요. 집에 기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근데 얘기 못 하시겠습니까?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돼. 얼마입니까?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이거 영상 짧게 편집한 거지만 청문회 내내 송구하다, 답변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피해. 그런데도 통과가 돼서 이명박 정권 내내 노동자들 엄청 때려잡았지. 1억
7천만 원 중에 1억 6,500만 원이 식당에서 술값과 밥값으로 지출됐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잘도 처먹고 마셨다. 일식집 총 300여 차례 갔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업무 추진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업무 추진비로 일을 하느라고 밖에서 밥 정도야 사 먹을 수 있다고 쳐. 그런데 고급 음식점만 돌면서 그것도 1억 6천만 원을 처먹는 데만 다 써?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직원들하고 공식적인 네. 행사 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위증이고 거짓말이고 업무 추진비를 다르게 썼고 허위를 기재했을 때 사퇴하시겠습니까? 업무 외에 썼을 때는 사퇴합니다. 오케이, 후보자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돈이 밥값과 술값으로 쓰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썼더라고요. 저는 술을 못합니다. 아예 입에 대지 못합니다. 제가 생선은 잘 먹지 않습니다. 현병철 후보님, 국민의 혈세가 1억이 넘게 당신에게 가고요. 업무상 추진비 생선이라고요? 음식점에 전화해봤습니다. 오시면 주로 농어탕하고요. 회초밥 잘 시켜드세요. 손님 접대할 때 되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런 데에서 우리가 화가 나야 하는 거야. 작년에 이재명 후보, 김혜경 여사가 샌드위치 30만 원이니 소고기 11만 원이니 아주 거액을 횡령한 것처럼 수백 차례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 언론을 보고 댓글을 달면서 개거품을 물고 경악스러워했던 애들이 정말 병신같이 이런 더 큰 금액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자기가 믿는 정당에서 일어나면 못 들은 척을 하고 있어. 대체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건지. 지들 세금도 들어간다는 건 생각 안 하나 봐. 사건 현장 방문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쌍용자동차가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네. 이 인권위원회에서 가보셨습니까? 거의 늘 방문해보셨어요? 방문 안 치면 그 옆 내가 늘 살피고 어디서 살펴보세요? 망원경으로 살펴보세요? 아니 가볼 때도 있고 지나갈 때도 있고 내가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방문은 여러 가지 내가 여건상 하면 아, 똑바로 말씀하세요. 아니 거기 내가 매일 방문 안 직원들하고 하셨죠? 아니 직원들하고 다니면 지나가지. 지나간 게 정식으로 방문입니까? 방문 안 했죠. 차량으로 지나가셨어요? 아니요 점심 먹고 그 좀 집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죠.4분의 1급 아파트를 실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후보자님이신데 근데 김금래 후보자님은 어떻게 분당의 47평 아파트를 9천만 원에 구입할 수가 있죠? 취득가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7,600만 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어떻게 9천만 원에 살 수가 있습니까? 여의도 장리 아파트 50평형이에요. 1억 8,300만 원에 그 팔아주실래요? 살 수 있을까요? 하도 증거 자료를 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김재현 의원이 그럼 니네 집도 나한테 그렇게 한번 팔아봐라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김재현 의원은 지금 이 세상에 없어. 박근혜 때 이 사람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4년을 깜빵에서 살게 해. 그런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증언뿐이야. 뇌물을 줬다고 증언한 사람은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이었는데 그 인간이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게 들켰지. 그런데 검찰이 이 사람과 딜을 한 거야. 김재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증언을 했고 이후 이 이사장은 수십억 원을 빼돌렸어도 집행유예로 빠져나오게 되지. 이 김재현 의원에게 4년의 실형을 때린 판사가 바로 지난 대선에 후보로 나오겠다고 했던 최재형 감사위원장이야. 멸치콩이라고 멸콩을 외친 늙은이. 이런 식으로 법이 돌아가고 있어. 사냥감으로 물고 온 것을 형을 때리는 판사들. 이게 우리가 권한을 맡기고 세금을 내서 월급 주고 있는 검찰들과 판사가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야. 이 김재윤 의원이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에 대한 폭로를 하던 의원 중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찍혔으며 권력에 충실하던 사냥개들인 개검이 이 김재윤 의원을 사냥한 거지. 이 김재윤 의원이 형을 받게 된 걸 청와대에 보고를 한 기록이 나중에 밝혀져. 이 사람은 형을 살고 나서 얼마 후에 자살을 해. 나와 너희가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이 탐욕에 미친 권력들에 맞서서 바른 소리 하다가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가고 깜빵에 가고 그랬어. 그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지 않았다면 우린 더 지옥 같은 독재 정권 하에 포감 밑에서 자유 없이 살고 있었을 거야.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관심을 꺼버릴 수 없었던 게 바로 이렇게 불의에 맞서다가 죽어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알리고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내 인생 어려워도 정치에 관심을 꺼버릴 수 없는 이유였지. 그 답답함이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이유야.